정말로 따뜻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참,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였지요. 저는 45살 이준호입니다. 글쎄, 5년 전 사업이 망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딸도 꿈도 다요. 형한테 2억 8천을 빌렸고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수가 제 삶에 들어왔고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금요일 밤 9시 오피스텔에 혼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었지요. 노트북을 켜니 익숙한 사이트가 열렸고 영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45살 이준호.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5년 전까진 25명 직원을 둔 공장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제조업체 생산관리 직원이에요. 화면 속 여자가 웃었지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함께한 게 5년 전이었으니까요. 사업이 망한 건 순식간이었어요. 오랜 거래처가 부도나고 연쇄로 제 회사도 무너졌어요. 빚더미를 안고 아내가 말했어요. 더 못 살겠어요. 아이 데리고 나갈게요. 당시 11살 딸을 데리고 떠났어요. 재산 나눌 것도 없었어요. 빚뿐이었으니까요. 형, 정우가 연대보증을 서줬어요. 50살 금융회사 부지점장인 형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저와 달랐어요. 준호야, 파산하지 마. 내가 보증서 줄 테니 천천히 갚아. 형 덕에 파산은 면했지만 빚은 남았어요. 5년간 갚아도 아직 1억 3천이 남았어요.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월급 받는 빚 갚고 나머지 반으로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딸 양육비를 보냈어요. 빠듯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티슈로 뒷정리를 했어요. 허무했지요. 45살, 이혼 5년 차. 이게 제 인생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수님이라고 떴어요. 도련님, 내일 토요일인데 청소 좀 해줄까요? 형수, 최민지였어요. 47살 결혼, 23년 차 전업주부예요. 한 달에 두세 번 제 오피스텔에 와서 청소해줬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남편 출장 가서 심심한데 갈게요. 빨래도 쌓였을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오전 10시에 갈게요. 청소도구 가져갈게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형수가 고집세서 받아들였어요. 남편 바빠서 저도 심심해요. 도련님, 챙기는 게 제 일이에요. 형수의 배려였어요. 고맙고 미안했어요. 형한테 2억 8천 빌렸는데 그 형 아내가 이렇게 챙겨주니요? 전화 끊고 천장을 봤어요. 내일 형수님이 온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날 밤 형수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이 부분이 제 인생 전환점이었어요. 예전엔 이런 감정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5년 외로움이 저를 바꿨어요. 변화, 정말 변화였어요. 다음날 아침 형수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 울렸어요. 서둘러 문 열었어요. 형수 최민지가 서 있었어요. 청소도구와 음식재료 봉투를 들고요. 또 뭘 사오셨어요? 반찬 만들어줄게요. 혼자 사니 제대로 못 먹잖아요. 형수는 편한 차림이었어요. 반팔 티셔츠에 무릎 위 치마 슬리퍼, 집 옷이었지요. 47살지만 몸매가 좋았어요. 아니, 보면 안 되는데. 앉아있어요. 제가 청소할게요. 형수가 청소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에서 노트북 보는 척 했지만 시선이 자꾸 갔어요. 바닥 닦을 때 치마가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났어요. 고개 돌렸어요. 안 돼. 형수님인데. 하지만 눈이 자꾸 그쪽으로요. 5년간 여자와 대화조차 없었으니까요. 어젯밤 영상 속 여자들만 봤는데 지금 진짜 여자가 눈앞에요. 도련님, 빨래 어디 있어요? 저기 바구니에요. 형수가 빨래 모아서 화장실로 갔어요. 물소리 들렸고 다시 나왔어요. 속옷도 빨래망에 넣어 돌릴게요. 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형수가 제 속옷 만진다는 게 이상했어요. 청소 끝났어요. 이제 밥할게요. 형수가 부엌에서 요리 시작했어요. 오피스텔이라 부엌이 작아 다 보였어요.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고 도마에서 채소 썰고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모습. 치마 짧아서 움직일 때 다리가 드러났어요. 자꾸 봤어요. 눈 감았어요. 진정해. 형수님이야. 형님, 아내야. 하지만 가슴 두근거렸어요. 5년 만에 여자를 가까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다 됐어요.
먹어요. 형수가 김치찌개와 밥 차려줬어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형수가 웃었어요. 그 미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여자 미소예요. 요즘 어때요? 일은 그냥 그래요. 견딜만 해요. 힘들죠? 뭐 익숙해졌어요. 형수가 멈칫했어요. 도련님, 너무 자책 마세요. 사업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형님한테 빚 졌고 형님은 괜찮아요. 형제잖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형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아니에요. 형님, 바쁘세요? 형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요즘 출장 많아요.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 집에 거의 없어요. 그 말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생활 걱정 없으니 감사해요. 형수가 창밖 봤어요. 근데 집 넓으면 뭐해요? 혼자 있으면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혼자, 형수도 혼자였어요. 형수님도 외로우시겠어요? 어머, 익숙해졌어요. 형수가 웃었지만 쓸쓸해 보였어요. 밥 먹고 형수가 설거지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설거지하는 뒷모습 봤어요. 좁은 오피스텔에서 정겹게 느껴졌어요. 오랜만 감정이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갈게요. 네, 형수님, 오늘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형수가 나갔어요. 문 닫히고 오피스텔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 두근거렸어요. 형수님을 여자로 본 건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형수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예전엔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외로움, 정말 외로움이에요. 지금까지 제 일상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2주 후 형수가 다시 왔을 때 공기가 달라졌어요. 도련님, 오늘도 청소하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형수님. 이번에도 편한 차림이었어요. 반팔 티셔츠와 치마, 슬리퍼. 오늘 형님, 어디 가셨어요? 부산 출장요. 일주일 간대요. 일주일이나요? 네, 지방 업무 바빠서요. 형수가 청소도구 꺼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앉아 있어요. 금방 끝나요. 청소 시작했어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엔 시선 피하지 않았어요. 청소하는 모습에 묘한 감정 들었어요. 바닥 닦다가 휴지통 옆에서 티슈 발견했어요. 어젯밤 쓴 거예요. 얼굴 화끈거렸어요. 형수가 쓰레기 봉투에 넣고 멈칫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들켰나? 하지만 계속 청소했어요. 끝났어요. 배고프시죠? 밥 차려줄게요. 형수님, 매번 이렇게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해요. 부엌에서 김치볶음밥 만들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김치향이 가득했어요. 다 됐어요. 먹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아 먹었어요. 맛있어요, 형수님. 다행이다. 먹다가 형수가 물었어요. 도련님,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궁금해서요. 혼자 사시니까. 안 만나요? 왜요? 45살이면 늦지 않았잖아요. 빚도 있고 생각 없어요. 형수가 끄덕였어요. 그래도 외로우시잖아요. 익숙해졌어요. 형수가 쳐다봤어요. 눈빛 복잡했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형수님도 외로우시죠? 저요? 23년 살았으니 익숙해졌죠. 하지만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형님 바쁘시니까요. 네, 주말에도 없어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바로 자고 우리 남편과 마지막 대화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슴 아팠어요. 힘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사는 거죠. 형수가 웃었지만 슬퍼 보였어요. 밥 먹고 설거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했어요. 도련님, 오늘 와인 가져왔어요. 와인이요? 네, 낮에 한잔하면 기분 좋잖아요. 청소 끝내고 와인 따랐어요. 형수가 한 모금 마셨어요. 형수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겠어요? 그럼요. 집 넓은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무섭다니요? 조용해서요. 너무 조용하면 무서워요. 형수가 와인잔 만지작거렸어요. 그래서 도련님 챙기는 게 좋아요. 누군가 챙기면 제가 필요한 사람 같아요. 그 말이 가슴 찔렀어요. 저도 형수님 필요해요. 정말요? 네, 5년 혼자 살며 형수님처럼 챙겨준 사람 없었어요.
형수 눈이 촉촉해졌어요. 도련님도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빚 갚으며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형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어요. 따뜻했어요. 5년 만에 여자 온기예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형수님, 너무 자책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형수 손 잡았어요. 형수가 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 잡은 채 와인 마시며 형수님, 저 형수님한테 의지해요. 저도 도련님한테 의지해요. 형수가 와인 더 마셨어요. 우리 비슷해요. 둘 다 외로우니까 맞아요. 남편은 바쁘고 저는 혼자고 도련님은 혼자 살고 빚 갚고 우리 둘 다 힘드네요. 그래요. 와인 한 병 비웠고 두 번째 병 땄어요. 더 마실래요? 네? 오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형수 얼굴 빨개졌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련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네. 혼자 사시니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형수가 와인잔 들었어요. 저도 남편과 정말 오래됐어요. 우리 남편이 저를 마지막 안아준 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형수 목소리 떨렸어요. 형수님, 형수가 와인잔 내려놓다 미끄러졌어요. 와인이 테이블에 쏟아지고 노트북에 튀었어요. 아, 큰일 났다. 황급히 노트북 들었어요. 형수가 휴지 들고 달려왔어요. 어떡해요? 고장나면 일단 닦아야죠. 화면 깜빡이더니 켜졌어요. 어젯밤 사이트가 그대로 떴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형수가 봤어요. 급히 덮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끄는 걸 깜빡! 침묵 흘렀어요. 형수 손 떨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쏟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5년 혼자. 형수 목소리 작아졌어요. 남자는 더 힘들겠죠. 형수가 테이블 닦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외로우면 어쩔 수 없어요. 시선 마주쳤어요. 형수 눈빛 흔들렸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형수가 제 손 꽉 잡았어요. 손길 뜨거웠어요. 5년간 화면으로만 봤던 게 지금 눈앞에요. 진짜 여자 온기. 안 돼요. 형수 목소리 떨렸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심장 빠르게 뛰었어요. 안 될 리가 있나요? 5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성의 끈 끊어졌어요. 형수가 제 목에 팔 감았고 저도 형수 끌어안았어요.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고 오피스텔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얼마나 흘렀을까? 숨이 차고 온몸에 땀이 배었어요. 형수가 제 가슴에 얼굴 묻고 숨 골랐어요. 천장 보며 눈 감았어요. 5년 혼자 화면 보던 시간들이 스쳐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형수가 저를 꽉 안고 저도 놓기 싫었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 아니, 사랑은 아닐 거예요. 서로 외로움 채워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순간 완벽했어요. 형수 손이 제 등 쓰다듬었어요. 도련님. 네, 형수님.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저도요. 5년 만이에요. 형수가 제 얼굴 올려다봤어요. 좋았어요. 대답 대신 더 꽉 안았어요. 형수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요. 그 한마디에 가슴 뛰었어요. 5년 쌓인 게 몇 시간 만에 채워진 것 같아요. 형수와 저 서로 딱 맞았어요. 그날 후 만남 반복됐어요. 형 출장 갈 때마다 형수가 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약속은 쉽게 무너졌어요. 한 달에 두세 번. 도련님, 오늘 남편 출장이에요. 알았어요, 형수님. 서로 필요했어요. 형수는 23년 무시당한 외로움을, 저는 5년 그리움을 서로서 채웠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책감 커졌어요. 형한테 2억 8천 빌렸는데 그 형 아내와 이러고 있다니. 형수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 없어요. 저도요. 형수가 제 가슴에 얼굴 묻었어요. 도련님. 네. 오늘도 멈추지 않았네요. 형수가 창밖 봤어요. 아침에 왔던 형수가 저녁 노을 보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오늘만 여러 번. 아니에요. 5년 혼자 사셨으니 한두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형수님, 힘드실 텐데 전 괜찮아요. 형수가 제 손 잡았어요. 오히려 좋아요. 도련님이 저를 그렇게 원한다는 게 다른 여자였으면 하루 종일 못했을 거예요. 형수가 작게 웃었어요.
전 도련님, 이해해요. 그러니 얼마든지 괜찮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 말에 가슴 뛰었어요. 서로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예전엔 이런 위험 감수 안 했을 거예요.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위험! 정말 위험이었어요. 그 위험은 가까이에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형수와 함께 있을 때 초인종 울렸어요. 준호야, 형이었어요.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어떡해요? 욕실로 숨으세요. 형수가 옷 주워 입고 욕실로 뛰었어요. 심호흡하고 문 열었어요. 형, 출장 취소됐어? 너 밥 먹었어? 같이 먹자. 아, 지금은 좀. 형이 현관 봤어요.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심장 멈췄어요. 민지 아니야? 황급히 말했어요. 지금 여자 와 있어. 형 얼굴에 미소 번졌어요. 야, 진짜 여자 있구나. 응? 테이블에 와인잔 2개네. 분위기 좋았나 봐. 괜찮아, 나갈게. 형이 제 어깨 쳤어요. 그래, 이래야지. 45살에 혼자 살면 되냐? 누구야? 소개팅 그런 거. 형이 욕실 쪽 보며 웃었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와서 나갈게요. 그때 형 핸드폰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갑니다. 형이 나가며 제 등 두드렸어요. 잘해라. 다음에 밥 먹자. 여자분한테 잘하고. 형이 나갔어요. 문 닫자마자 형수가 나왔어요. 얼굴 창백했어요. 도련님, 괜찮아요. 들킬 뻔했어요. 형수, 손 떨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형수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형님은 몰라요. 정말요? 네, 여자친구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제 손도 떨렸어요. 형수가 제 가슴에 얼굴 묻었어요. 도련님, 이제 그만해야 할까요? 들키면 끝이잖아요. 알아요. 근데 형수가 올려다 봤어요. 멈출 수 없어요. 서로 꽉 안았어요. 떨렸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그날 후 형한테 전화 왔어요. 준호야, 요즘 지내? 그냥 그래. 민지가 자주 간다며? 청소해준다고. 심장 철렁했어요. 응. 챙겨주셔서 고맙지. 그래, 우리 민지 착해. 시동생 챙기는 거 보면 침묵 흘렀어요. 근데 준호야, 왜 재혼 생각 없냐? 갑자기 왜? 45살이면 늦지 않았잖아.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생각은 해봤는데 빚도 있고.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혼자 사니까 민지가 자꾸 신경 쓰더라. 형, 목소리 묘했어요? 형수님이? 응. 내가 혼자 있으니까 불쌍하대. 자꾸 챙겨주고 싶어 하고 가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안해, 형. 아니, 뭐가 미안해? 근데 내가 여자 만나면 민지도 덜 신경 쓸 것 같아서 그 말에 가시가 박혔어요. 알았어. 그리고 준호야. 민지한테 너무 의지 마. 형수님이잖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다. 내가 괜한 소리 했어. 그냥 여자 만나 재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았어. 전화 끊고 형 말 맴돌았어요. 민지한테 너무 의지 마. 형수님이잖아. 형은 알고 있나? 아니면 그냥 걱정인가? 핸드폰 손이 떨렸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며칠 후 형수 문자. 도련님, 오늘 남편 늦게 들어온대요.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형수님. 미안해요.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일주일 지났어요. 형수 안 왔어요. 2주 지났어요. 여전히 안 왔어요. 문자 보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답 없었어요. 형수님, 보고 싶어요. 여전히 답 없었어요. 1달 지났어요. 오피스텔 다시 조용해졌고 혼자가 됐어요. 이 순간 제 마음 어땠을까? 예전 외로움보다 큰 공허함이었어요. 한번 채워진 마음은 비워지면 더 아파요. 공허함, 정말 공허함이었어요. 지금까지 달콤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예요. 1달 후 형 전화 왔을 때 불안 느꼈어요. 준호야, 주말에 집에 와. 민지가 밥 해준대? 응, 토요일 저녁에 와. 고기 구워줄게. 전화 끊고 가슴 철렁했어요. 형수 만나야 한다니. 토요일 저녁 형, 수영구 아파트 갔어요. 초인종 누르니 형수 문 열었어요. 어서 와요, 도련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1달 만이었어요. 형수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 연하게 했어요. 들어와요.
거실에서 형 TV 보고 있었어요. 왔어. 앉아. 응. 형수가 부엌 갔어요. 민지야, 고기 가져와. 네. 형수가 고기 들고 나왔고 형이 굽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빚 얼마나 남았지? 이제 1억 정도. 많이 갚았네. 고생했다. 형 덕분이야. 형제인데 당연하지. 고기 구우며 말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지난번 오피스텔에 있던 여자. 심장 철렁했어요. 형수가 멈칫했어요. 아, 안 됐어. 왜? 분위기 좋았는데. 그냥 안 맞더라. 아쉽네. 그래도 재혼 생각해봐. 생각해볼게. 형수가 상차리며 눈 마주쳤어요. 형수 눈빛 흔들렸어요. 저녁 먹는 동안 형만 떠들었어요. 회사 얘기, 업무, 계획. 형수와 저는 거의 말 없었어요. 눈 마주치면 피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커피 줘. 네. 형수가 커피 내리러 갔어요. 형이 화장실 간 사이 둘만 남았어요. 형수님, 네. 잘 지내세요? 네. 도련님도요. 빚 갚아서 다행이에요. 형수님,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세요. 형수 목소리 떨렸어요. 형 돌아왔고 더 말 못했어요. 집 돌아오는 길 가슴 먹먹했어요. 이게 끝인가? 오피스텔 도착해 침대 누웠어요. 핸드폰 봤어요. 형수 문자 왔어요. 잘 지내요, 도련님. 우린 잘한 거예요. 눈물 났어요. 답장 못 썼어요. 그날 밤 해운대 백사장 갔어요. 11월 차가운 바람 불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형수와 손잡았던 순간, 안았던 순간, 웃었던 순간 떠올랐어요. 우린 잘한 거예요. 형수 문자가 맴돌았어요. 정말 잘한 걸까? 아니, 우리는 잘못했어요. 형, 배신하고 형수 23년 결혼 생활 위험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필요했으니까요. 집 돌아왔어요. 오피스텔 조용하고 형수 향기 사라진 지 오래예요. 노트북 켰어요. 익숙한 사이트, 영상들. 45살 이준호. 다시 원점이에요. 1년 지났어요. 여전히 연제구 오피스텔 살고 빚 5천만 남았어요. 형수 안 왔어요. 형은 바빴고 가끔 만나면 형수 얘기했어요. 민지가 요즘 서예 배운대. 그래요. 다행이네요, 형. 너는 어때? 여자 만나? 아니, 아직. 빨리 만나. 신세살이 되기 전에. 응? 형수는 형 집에 있었고 외롭고 바쁜 남편과 살았어요. 저는 오피스텔에 혼자예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침대에 누워 핸드폰 봤어요. 1년 전 형수 문자 남아 있었어요. 잘 지내요, 도련님. 우린 잘한 거예요. 그 문자 보며 눈 감았어요. 사랑이 뭘까? 우리가 한 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 예전엔 이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사랑, 외로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시간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후 제 인생에 작은 변화 왔어요. 3년 지났어요. 49살 됐고 빚 완전히 갚았어요. 연제구 오피스텔에서 해운대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하고 월급 올랐어요. 어느 날 형 전화. 준호야, 일요일에 집에 와. 민지가 밥 해준대. 그래, 형. 형, 수영구 아파트 갔어요. 형수가 문 열었어요. 어서 와요, 도련님. 안녕하세요, 형수님. 형수는 예전 같았어요. 아니,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들어와요. 거실에 앉았어요. 형이 말했어요. 준호야, 이사했다며? 투룸으로. 응. 빚 갚고 여유 생겼어. 다행이다. 형수가 상 차렸어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밥 먹다 형이 물었어요. 너 아직 혼자 사냐? 응. 빨리 재혼해. 49살이면 늦어. 생각은 하는데 생각만 말고 진짜 맞나 봐. 알았어. 형수가 조용히 먹었어요. 밥 다 먹고 형이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형수가 설거지하며 말했어요. 도련님, 정말 재혼 생각해보세요. 형수님, 혼자 살기엔 인생 너무 길어요. 형수님은요? 저요? 이대로 살 거예요. 형님이랑은 뭐 익숙해졌어요. 23년 넘게 살았으니까. 형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서야 하는 게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다행이에요. 도련님은 달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설거지 마치고 저 봤어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전 괜찮아요.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형수는 형 집에서, 저는 해운대 투룸에서 각자 외로움 견디며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이제 가족 모임에서 어색하게 마주쳐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잘 지냈어요, 도련님. 그게 전부예요. 집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 봤어요. 빛 없어졌지만 외로움 그대로예요. 노트북 켰어요. 익숙한 사이트, 영상들. 49살 이준호. 여전히 혼자.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형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거. 그 시간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필요했으니까요. 형수도 수영구 아파트에서 같은 생각할까? 광안대교 불빛 보며 저 떠올릴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서로 잊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형수는 형과의 삶 이어가고 저는 혼자 삶 이어가요. 각자 자리에서 외로움 안고 그게 어른의 사랑이고 현실이에요. 창밖 해운대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 들려요. 눈 감았어요. 형수님,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외롭지만 괜찮아요. 형수님 덕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사업 실패 후 모든 걸 잃었던 저를 위로해준 건 형수뿐이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틀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들은 진심이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그 외로움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워요. 사랑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저는 지금도 혼자예요. 형수도 여전히 외로워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요.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식으로. 그게 인생이니까요.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져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알아주세요.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비록 그 만남이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일 거예요. 저처럼요. 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주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